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다면 하는 일론 머스크, 경쟁사도 인정하는 FSD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간밤에 FOMC 회의가 끝났고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FOMC의 이모저모 그리고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S&P 500 기준으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주가가 약했어요. 하지만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주가가 1%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 인하 역시 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자, 문제는 연초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주가가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전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AMD가 금일 8.9%나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다 엔비디아도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주식이 일제히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가마저 이제 70불대로 내려왔어요. 79불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러면서 에너지 주식들도 좋지 못했어요. 이 두 영역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비교적 비둘기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어요.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금리 인상은 없고요. 아마 연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근원 PCE 기준으로 2%대죠. 하지만 최근 약 한 2.8%대가 고착화되면서 잘 내려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하향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해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금리 인하가 연기될 수 있고, 연내 언제쯤 금리 인하가 될지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FOMC 기자회견 때요, 기자들이 줄기차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파월은 단호하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고요. 현재 5.5%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둔화가 되고 있고, 투자시장, 주택시장에서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연준의장의 진단이에요. 비교적 덜 매파적이었고 비둘기파적으로 좀 가까웠던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자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이 반도체 주식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 하루였어요. 게리 블랙 역시 이번 FOMC 회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진전이 좀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ow risk of stagflation이란 말도 있는데요.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미국의 GDP가 1분기 기준 1%대가 나오면서 기존의 3%대보다 상당히 낮아진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경기 역시 좀 안 좋지 않느냐라는 진단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낮고 고용 상황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파월 연준장이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현재 5월로 넘어오면서 다음 FOMC에는 6월 12일이 있는데요. 6월 12일 FOMC의 금리 인하 확률은 9.1%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6월달 당연히 금리 인하가 없겠죠. 7월달도 확률이 약해요. 7월달도 약 28%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9월이나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 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52.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겠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확률은 12월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1.8% 정도 하락한 180불로 마감을 했어요.
이틀 전에 15%대 급등을 했던 테슬라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닝콜을 통해서 이미 주가의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그래도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는 170불대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요.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는 대폭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천천히 스멀스멀 올라가는 모습이 하반기까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판매량에 있어서 테슬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중국과 미국인데요. 중국이 지금 로컬 판매량이 전주 기준으로 상당히 잘 나왔죠. 좋은 신호탄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정말 전시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미 10% 넘는 테슬라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던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EV 차징 인력까지 지금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레베카 티누치 전기차 충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을 포함해서 약 500명을 전격 해고를 했는데요. 최근 이틀 동안 이어진 주가 하락에 언론들은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주요 언론들의 테슬라 관련 기사들도요. 대부분 EV 차징 인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테슬라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지스 EV 차징 그러니까 테슬라 충전소 관련된 인력들이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방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 중 언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인 CNN 비즈니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 역시 좀 충격적인데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움직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EV 차징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력들을 팀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미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카메이커가 테슬라의 NACS 방식의 충전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고 이 충전 사업이 테슬라의 핵심 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리고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려면 무엇보다도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충전소 관련된 인력들을 모두 해고했다라고 하니까 전기차 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CNN의 기사는요. 이 테슬라 충전 사업에 속해 있는 인력들과의 주요 인터뷰도 다루고 있는데 테슬라의 충전 프로그램 책임자인 윌리엄은요. 테슬라는 전체 충전 조직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테슬라 충전 부서의 수석 관리자 역시 한밤중에 저는 테슬라 충전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사가 이렇게 충분히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멘트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오른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CNN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너럴 모터스는 테슬라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NACS로의 전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GM의 전기차가 모두 북미에 나오는 것들은 이 NACS 방식을 달고 나올 거예요. 진 먼스터 역시 평가를 하기를 테슬라가 이제 이 충전 사업 그러니까 슈퍼차저가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북미에 네트워크를 갖췄고 모든 회사들이 NAC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자율주행 FSD가 되겠어요.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NACS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라오기로 했기 때문에 충전소를 여기서 더 늘린다라는 건요. 오히려 경쟁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율주행 FSD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완료를 시켜서 다른 경쟁사들이 이것에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어닝콜 때도 주요 메이저 카메이커와 FSD 라이센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더욱더 테슬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EV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에 걸맞추어서 슈퍼차저를 확장하기보다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파워 그러니까 FSD로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뭔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Don't post leak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expect me to follow
그러니까 테슬라의 컨피덴셜한 정보죠. 내부적인 정보, 기밀 정보가 되겠죠.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마시라. 기밀 정보와 관련된 X라든지 뭐 트윗 같은 거를 포스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내가 팔로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The Information이라는 매체가 테슬라 이 차징팀 500명을 전체 해고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 내부자라든지 관계된 사람에게 정보를 받은 것 같아요. 기밀 정보였는데 갑자기 이것을 기사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를요. 대표적인 친 테슬라 인플루언서 두 분이 계시죠. 홀마스 카달로그, FSD 테스트 영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서여 메이리지라는 분도 유명하시죠. 이 두 분이 이 기사를 인용해서 포스팅을 했어요. X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일론이 두 사람은 언팔로우를 했어요. 자, 홀마스랑 소요님이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었겠죠. 테슬라 커뮤니티 내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뭔가 일론 머스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계정이 이렇게 기밀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언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홀마스 카달로그는 자신이 이렇게 X를 올릴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X에 리플도 상당히 많이 해주었던 인플루언스입니다. 상당히 실망감이 클 법도 한데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애도하는 문자를 그만 보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로이터 사태 때문에 모델2 개발 취소 뉴스였죠.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뭐 138불까지도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는 사실이 아닌 정보였죠. 자, 사실이 아닌 정보가 무분별하게 기사화되고 퍼뜨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내부 정보의 유출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자 자, 단호하게 본보기로 좀 단행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한다면 하는 일론 머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바로 FSD 자율주행 기술이고 올해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올리면서 FSD 기술을 발전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샤오미 공동 창업자인 린빈 부회장이 FSD를 체험한 이후에 마치 인간이 운전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샤오미인데요. 바로 이번에 SU7이라는 이 세단을 출시하면서 중국 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샤오미는 신차 EV 침투율이 40%에 달하는 만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샤오미 회장은 테슬라를 제외한 우리보다 더 뛰어난 EV는 뭐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지나보고 이 EV SU7에 대한 평가가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떻게 유지가 될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초반에 그 인기는 상당합니다. 샤오미의 회사의 비전이자 목표는 영업이익을 5% 이상 만들어내지 말고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가성비 때문에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4월 달에 뭐 7만 5천 대 정도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연내 10만 대 계약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10만 대까지 인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출시를 하자마자 전기차를 10만 대 생산해낸다라는 건 대단한 제조 능력인 것 같아요. 미국의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가 연내 10만 대 생산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샤오미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린빈 부회장, 샤오미의 레이준 CEO와 함께 공동 창업자인데요. 자, 이렇게 한자로도 올리고 영문으로도 자신의 FSD 소감을 올리고 있어요. 강력한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FSD 버전 12 자율주행을 체험하기 위해서 테슬라 매장에 갔다라고 해요. 직접 갔다라고 합니다. 10분 넘게 10km 정도를 달렸다라고 해요. 차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고 HD 맵이 되겠죠. 라이더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자율주행 업체들은 이런 고정밀 지도와 함께 라이다를 쓰고 있는데요. 이를 쓰지 않고 순수한 시각적 모델링, 그러니까 비전 기반이 되겠죠. 이 비전 기반으로 인간처럼 운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FSD가 마치 인간처럼 운전하는 같은 느낌이었다. 최근에 샤오펑 CEO도 FSD의 중국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테슬라 차이나 역시 곧 FSD가 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정말 만나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8월 8일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숫자 8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8월 8일에 공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날 동시에 중국 내 FSD 출시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는 제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국내에도 그러니까 한국에도 FSD가 출시할 수 있겠다라는 소문이 감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 앱을 보면요. 지금 핸드폰 화면인데 자 기존에는 이렇게 EAP, NOA 그러니까 테슬라 FSD 기술이 아니라 FSD 이전의 기술이죠.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탭에는요. EAP 기술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한 줄로 얇은 줄이 있죠.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굵은 주행 줄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줄이. 자, 이 이미지는 FSD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앱의 이미지가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미지가 지금 FSD로 바뀌었어요. 중국에도 FSD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한국도 이를 준비하는 듯한 이미지가 올라와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도 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독일어가 적혀 있는데요. 독일도 기존에는 이 EAP 이미지였는데 자 이거 FSD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독일에서 사용되는 앱의 이미지가. 자 독일은 유럽이죠. 유럽에도 특히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듯이 라이트 핸들 쪽은 좀 느려지겠지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독일은 레프트 핸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또 기가 베를린이 위치하고 있는 홈그라운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독일에도 정말 중국과 함께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미지예요. 아무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주가가 한 번에 15%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는데 뭐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FSD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면 또 주가가 껑충껑충 뛰어오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올 하반기까지 FSD 호재가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좋은 주가 움직임이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